대표님 캠핑카 구경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도 차를 바꿀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캠핑 이렇게 막 차 자체를 이렇게 쉽게 구조 변경해서 하는 거 말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캠핑카 그냥 SUV면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게 저처럼 고민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니까 좀 이거에 대한 시원한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뜨거우면 안 되고 시원해야 돼?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좀 차가 많잖아. 이제 종류별로 좀 차를 타다 보니까 물론 일반인들하고 조금 난 다르다고 봐. 내 개인적인 상황은. 왜냐면 나는 우선 캠핑을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하는 일도 캠핑 쪽 관련된 일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차를 많아야 2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이지. 보통 한 대, 2대인데. 근데 나는 차가 좀 많지. 가정에 한두 대죠. 보통 그렇지. 근데 나는 좀 차를 많이 편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내 캠핑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캠핑카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든 차거든.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여행 다니기 위해서 만든 차인데 솔라티란 차야. 솔라티란 차. 현대에서 만든 솔라티란 차인데 우리 이 차는 사실은 우리 가족끼리 다 총출동할 때만 쓰는 거야. 내가 애가 셋이잖아. 굳이 또 가족이 안 나가면 사실 이 차를 쓸 일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 차는 연중행사 차야. 그냥 가족끼리 총출동할 때만.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내가 혼자 갈 때도 있으니까 뭐 그때는 바이크도 탈 수도 있고 다른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뭐 레이라든지 이런 거 타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나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캠핑을 하는 게 데일리카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세컨카까지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우선은 차를 바꾼다고 이제 그렇잖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 가장 나는 차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플하게 차박을 하는 게 난 좋다고 봐. 심플하게. 그러니까 구조 변경 같은 거 하지 않고 뭐 그 루프탑 텐트를 달던 아니면 평타나 차 안에다 평타나던 그렇게 하되 이게 꼭 구조 변경까지 하면서 나는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완벽하게 뭐 구조 변경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넓기만 한 차, 큰 차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차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차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캠핑 활용하는 차들 보면 또 그런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차의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캠핑카로 사용하는 차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정말로 이 차 크기를 보면은 당연히 큰 게 좋지. 스타렉스도 그렇고 스타리아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아니 크잖아. 우선은 크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다가 우선 잠자리도 편해질 것이고 뭐 짐도 많이 쓸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지만 근데 꼭 굳이 또 차가 굳이 클 필요는 없다고 난 봐. 왜냐 그런 구조가 갖춰진 차들이 있거든. 자 내가 예를 든 게 가장 우리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내가 봐도 내가 최근에 또 샀잖아 차를. 레이 전기차를 샀잖아. EV를 내가 캠핑하려고 산 거야. 캠핑하려고. 근데 정말 레이는 경차단 말이야. 경차. 이건 대한민국 지정했어요. 그 사이즈가 있거든. 경차, 제일 작은 차야. 소형도 아니고 경차. 근데 그 차는 사실은 많은 우리 가족이 다 쓸 수는 없겠지만 나나 한 2인 정도 1인에서 2인 정도는 정말로 괜찮은 게 뭐냐면 우선 요새 나오는 레이들은 시트 평탄화가 다 돼. 기본적으로 앞자리까지 다 폴딩이 되고 두 번째는 간단한 그런 에어매트만 해도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함정이 있겠지. 이제 그냥 에어매트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좀 정말 나는 좀 잠을 좀 제대로 자겠다고 하면은 차박 평탄화 같은 게 그 키트가 나와. 요새 뭐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잠자리도 좋고 그리고 앉은 고도 레이가 지금 뭐 내가 지금 솔라티에 앉아 있지만 얘는 지금 내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해도 남는 거고 서서 190이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어 이 차는. 근데 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캠핑한다는 건 앉아서 생활하는 거잖아 차 안에서. 레이 같은 경우는 웬간해서 앉아서 생활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레이는 이제 박스 차다 보니까 다양한 액세서리를 더 추가하게 되면 더 재밌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핑할 때 차박을 한다고 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짐들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놀러 가는데 뭐 먹을 것도 안 가지고 갈 거야? 뭐 그리고 뭐
뭐 기타 뭐 베개도 갖고 갈 수 있고 이불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짐들을 썼을 때 다른 짐들을 했을 때 그 짐들을 꺼내야 돼. 뭐 가스레인지가 됐건 뭐가 됐건 꺼내야 되는데 차 안에서 다 행위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누프렉이라든지 어닝이라든지 덧대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레이는 캠핑하기 좋은 차지. 뭐 레이라고 그냥 경차지만은 크기가 크면 더 좋겠지만은 레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세컨카로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거겠지. 전기차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그 레이 전기차를 사신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이제 전기차가 2대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는 포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전기차 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이라든지 이제 전기 막 우리 가면은 막 1초 컷이라고 하잖아. 박았는데 터져버리고. 그러면 뭐 사람이 뭐 몰라고. 구조될 시간도 없어. 그냥 1초 만에 뻥 터지니까. 나라고 그런 걱정이 없었겠어? 없었지 않지. 나도 당연히 있었는데 포터를 처음 어차피 우리 회사에 또 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처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왕 사는 거. 근데 내가 한 1년 반 정도 타보니까 전기의 매력이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이면서 캠핑하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딱 하나 좋은 게 EV9밖에 없어. EV9. 차박하기 좋아. EV9은 우선 전기차면서,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아이오닉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도 있을 것이고, EV6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SUV는 우선 없어. 기본적으로. 근데 EV9은 SUV인데, 그거 엄청 크던데. 알다시피 그건 우선 금액대가 캠핑용으로, 관상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기에는 우선은 내가 사고 싶은 항상 난 풀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1억 가까이 줘야 돼. 비싸요. 뭐 굳이 내가 1억까지 주면서까지 차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아무리 캠핑이 좋다지만은. 그래서 난 또 더구나 또 캠핑카가 또 있는데, 그래서 내이 EV가 나오자마자 계약을 해서 출고를 받았지. 근데 지금 이제 뭐 내가 이제 캠핑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많이 남기려고 해. 근데 우선은 전기차의 특징은 전기만 빵빵하다고 하면은 실내에서 에어컨도 나오고, 더울 때는 추울 때는 차박한다는 기준하에 히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대신 엔진 시동을 안 걸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도 안 주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겠지. 전기차의 차박은.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할 때 캠핑하기 제일 좋은 차. 우선은 이제 각진 차들이 공간 활용도가 좋지. 노는 공간 없이. 또 말 그대로 각이 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근데 꼭 각졌다고 해서 꼭 그게 캠핑카로서 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말한 차들은 좀 공간 활용이 다 좋은 차야. 공간 활용이. 그러니까 그러는데 디스커버리 3나 4 같은 경우에는, 나도 디스커버리 4의 오너기도 하지만 그 차도 순수하게 내가 캠핑이 좋아서 산 차야. 차가 요새 얼마나 좋은 차가 많은데. 근데 디스커버리 4를 타시는 오너들은 나와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을 거야. 우선은 뭐 그런 특히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캠핑,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돼, 공간 자체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5명이 타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뭐 짐도 많이 싣고 그런 게 있는데, 우선 걔는 우리 와이프랑도 내가 차박을 많이는 아니지만 둘이서 차박도 해. 애들이 좀 아직 어린 애들도 있고 해서. 근데 시트를 접으면 아주 그냥 평탄화가 그냥 쫙 돼. 뭐 별도의 뭐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집에 있는 이불만 갖고 가면 돼. 그게 디스커버리 4의 최대 매력이야. 그래서 그 차는 지금 이 차 거의 공간이 거의 비슷해. 머리가 여유가 충분히, 헤드룸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이 디스커버리 4의 이제 매력인 거지. 그 디스커버리. 그래서 나는 나는 차박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일 좋은 차를,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캠핑하는데, 차박하는데 나는 무조건 하나만 뽑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브랜드 관계없이 뽑아달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1순위로 나는 디스커버리를 추천해. 2순위는요? 2순위는 뭐 나는 글쎄, 이게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런 걸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냥 싱글 기준으로 볼게. 싱글 기준. 이게 차박이란 건 많아야 2명이야. 솔직히 말해서 3명이 잘 수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선 레이도 차박이 정말 좋은 차고, 2명 이제 이하의 기준에서. 그리고 스타리아, 스타렉스도 상당히 좋은 차고, 그리고 카니발도 상당히 좋은 차지. 근데 이제 카니발은 평탄화가 안 돼, 시트 자체가. 그래서 카니발은 별도의 그런 좀 개조가 좀 필요한 차야.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큰 차에서 제일 많이 논쟁의 대상이 뭐냐면, 스타렉스냐 카니발이냐, 그러니까 스타렉스냐 스타리아냐 카니발이냐, 이 싸움이야. 근데 카니발 타는 사람, 스타렉스 타는 사람 나눠져 있지. 캠핑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타렉스 스타리아로 가는 게 많고,
승차감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분들은 카니발로 가지. 아무래도 확실한 거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카니발이나 이거는 같은 급으로 보긴 맞지만, 그러니까 RV급으로 보는 건 맞지만 SUV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만 승차감이 아무래도 좀 다르죠. 카니발이 좀 약간 좀 더 좀 승용에 가깝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공간 활용도나 이런 거는 당연히 스타렉스 스타리아가 압도적이지. 완벽한 차 없고 완벽한 집 없고 완벽한 사람 없는 건데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차가 있겠어요. 어쨌든 대표님은 차박, 그러니까 캠핑하기 가장 좋은 차는 디스커버리 4 그리고 레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덧붙이면은 네. 너무 그러면 차가 너무 한정적이잖아. 그러면은 대한민국 캠핑할 차가 지금 대한민국 판매된 차가 얼마나 많은데 레이하고 디스커버리만 타면 그 말이 안 되지. 내가 봤을 때 캠핑하기 좋은 차를 그러면 좀 내가 나열을 해볼게. 뭐 디스커버리 4 그리고 레이 그리고 스타렉스 스타리아 아까 얘기했지만 카니발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이거는 이제 픽업류지. 픽업류들은 뭐냐면 이제 보통은 루프탑 텐트를 차 뒤쪽에 달거나 이제 적재함 공간에 캠핑 짐을 싣거나, 그러니까 적재 공간에 넓어지는 게 있겠지. 단점은 뒷자리 탄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픽업이다 보니까 뒷사람은 거의 벌 받는 수준이야. 장거리 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픽업들은 보통 이제 아이가 어린 집들, 카시트가 있는 집들이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초등학교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뒤에서 애들이 불만이 엄청나. 그런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뭐 사륜이고 이건 다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건에 맞는 뭐 2인 부부라든지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야. 그리고 내가 말했던 이제 지금 나오는 건 렉스턴 스포츠들이 나오지 국산에서. 근데 그 전에 코란도 스포츠 캠핑하는데 지금 가격대도 아주 상당히 착해. 뭐 그런 차들 세컨카로 하나 구매해서 화물 세금도 싸고 하니까 28,500원밖에 안 하니 그런 걸 세컨카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거기다가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500만 원 정도 이게 예산을 잡고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것만 튜닝을 하면 괜찮지. 아니 연식이 오래된 그런 코란도 그런 거 해서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연식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노후 경유차라고 있어. 우리 길 가다 보면 노후 경유차 뭐 진입 불가 이렇게 써 있잖아. 그게 이제 경유차에 해당되는 얘기야. 이제 경유차에 해당되는데 등급이 4등급이냐 5등급이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좋은 건 5등급이야. 그리고 이제 4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그런데 디젤차는 최대 3등급밖에 없어.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몇 년 전에 2005년부터 2005년까지 된 경유차에 한해서 5등급이 분류가 됐어. 이 차들은 서울 사대문이 진입이 불가하고 현재는 이제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폐차 대상이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돼 가지고 5등급 차들이 거의 다니기가 힘들어. 정말로 물론 구석구석에 다닐 수 있는 곳들이 있긴 한데 거의 드물다고 보면 돼. 못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5등 국가에서는 이제 환경오염의 유제 그런 유발로 보기 때문에 차는 잘 나가는데 뭐 좋고 한데 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국가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폐차를 하고 그래. 그래서 5등급이 지금 현재 다 5등급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까지, 내년에는 2025년이잖아. 2025년이 바뀌면은 또 4등급이 시작돼. 4등급 차들은 지금은 서울 사대문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한데, 내년 25년부터는 서울 사대문 진입이 불가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정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겠지. 근데 이제 그 디젤 차를 산다. 그러니까 보통 SUV 디젤 차들이 많아. 그쵸. 가솔린보단. 힘이 좋으니까. 그렇지. 힘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디젤 장려가 있었지. 뭐 전체적으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시행이 이제 되다 보니까 2011년 전 기점으로 지금 디젤 이제 4등급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 차를 산다고 하면, 디젤 차를 산다고 하면은 이게 3등급인지 4등급인지 꼭 봐야 돼. 그래서 코란도 연식에 따라서 보통 많이 나눠지는데, 이게 코란도 스포츠도 연식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연식을 보는데 보통 이제 3등급이 좀 많아, 코란도 스포츠는. 그래서 살려면은 2011년식 이후 12년식 이후로 했을 때 그 3등급인지 아닌지를 확인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건 꿀팁이네요. 디스커버리 4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3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3 같은 경우는 그 4랑 외관이나 실내도 거의 동일한데 엔진이 틀리거든. 그래서 그 차들은 디스커버리는
3는 지금 이제 4등급으로 지금 분류가 돼.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내년부터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뭐 못하는 거. 시골로 가든지 뭐 어쨌든지 뭐 그런 게 차박하기 좋.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캠핑하기 좋고 차도 잘 굴러가는데 국가에서 제한한 사항이 있다 보니 내 차는 매연이 안 나온다고 해서 등급이 바뀌진 않거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디젤 차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확실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지금 차 추천한 게 이제 코란도 스포츠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코란도 스포츠는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가성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렉선 스포츠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첨단 장치가 캠핑 간데 뭐 한 달에 한 2번, 3번 탈 건데 굳이 그게 첨단 기능이 들어가면 뭐 얼마나 좋겠어.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은 그거 사시면 되고. 근데 나는 코란도 스포츠 아주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그리고 뭐 렉스턴도 좋고. 그러니까 SUV니까 뭐 차박하는 걸 따진다고 하면은 뭐 그런 SUV급들 이상으로 보면서 하면은 가격대도 이제 렉스턴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이왕이면은 너무 비싼 차보다는 좀 뭐 본인이 능력이 돼서 좋은 차 타겠다 그럼 이거 좋은 차 타야지. 뭐 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근데 이게 보통 세컨카거나 이제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하면 잘 안 타는 차잖아. 그러면은 가성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나라면은 1000만 원 초반,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딱 마지노선 긋고 해도 모하비도 좋지. 모하비도 캠핑하기는 좋지. 근데 이제 모하비도 이제 4등급 차들이 지금 다가오는데 3등급으로 좀 골라 사고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있거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많이 되는데 그 시작값이 얼마 비싼데.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제 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이도 사실 접근성이 되게 좋은 차고. 네이는 살 때 가격이 팔 때 가격이 거의 동일할 거야. 워낙 찾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감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네이 같은 경우는 아주 대박이지. 그냥 네이가 내가 봤을 때는 감가율이 제일 없는 차일걸? 중고차 샀다가 중고차 팔아도 감가 없는 거. 새 차 타고 실컷 타고 팔아도 내가 인정하고 팔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거지. 맞아요. 싸지 않아요.